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K-팝으로, 드라마와 영화는 K-컨텐츠로, 화장품과 패션은 K-뷰티로. 한국은 이제 문화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트렌드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빠르게 늘고 한국을 향한 수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가 항상 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 외국인들은 우리가 편하게 쓰는 간편 결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택시 부르는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배달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중국에만 가도 알리페이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직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못 오니까 캐대언 굿즈 같은 것을 사고 싶은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국 그 카드가 비자 마스터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3%밖에 안 됩니다. 세계는 한국을 소비하고 싶어 하지만 결제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K-컬처라는 이름과는 달리 결제 시스템은 아직 국경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첨단 기술의 나라 일본. 경제적으로는 분명 풍요롭지만 아날로그에 대한 선호 때문일까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현금이 가장 신뢰받는 결제 수단입니다. 決済手段は現金がキャッシュが多いかなというところで思っています。私が思うにはああいう個人店だったりとかはやっぱり昔ながらのお店はキャッシュオンリーのお店もまだ残っていて、やはり日本人だからこそ現金でお買い物ができればなっていう思いからやっています。 일본에서 디지털 자산 결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인 나라에서도 작은 실험 하나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10월 일본 핀테크 기업 JPYC가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겁니다. JPYC は誰でも自由に決済利用できます。ただの決済だけでなく、自動分配などカスタマイズも自由自在です。旅行者が日本に着いたら、ウォレットの中の USDC と JPYC をスマホで交換。旅を終えたら残高を USDC に戻したり、次の旅行先のステーブルコインに交換するのもいいですね。JPYC の発行が10月27日で、我々のカフェで導入は11月を中旬です。お客様は週に1人いるかいないか、それは間違いなく広がると思っていて、ただ皆さんがステーブルコインの便利さを知ってその次に広がるので時間はかかると思います。 지금까지는 소수의 움직임에 불과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작은 가게들의 선택은 거대한 혁신이라기보다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에 가깝습니다. でゆくゆくはやっぱり世界中のステーブルコインというのは同じ規格で統一されてますので、オンチェーンの FX などで、低いコストで通貨が交換できるようになったり、あるいはその決済が即時に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旅行者の方も、例えばコリアンウォンのステーブルコインを持って日本に旅行に来たら普通に街中で使えるし、逆に日本人が JPYC を持って、プサンとか韓国に旅行に来たらコリアンウォンのステーブルコインとして、普通に使えると、こういう時代が来るんじゃないかなと期待しています。JPY というのがブロックチェーンの、世界に載せられてですね、点々流通するのはもう21世紀、これから先のですね未来において間違いなく必要なことだと思ってますので、そのことは日本の経済の、未来にですね間違いなく役立つことだと確信しています。 복잡한 환전도 높은 수수료도 필요 없는 결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환전소 앞에서 줄을 설 필요도 며칠씩 송금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느리지만 신중하게 일본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와 편의하면 빠질 수 없는 대한민국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게 규제라는 것이 사실 일방향으로 이렇게 편면적으로만 이루어지진 않아요. 감독 당국도 시장의 상황을 이제 보면서 결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산업도 또 과거와는 다르게 또 많이 성장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조금씩 이제 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쪽으로 규제가 만들어져 간다고 하면 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냉정하게 봐야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생긴 수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요, 역외구요, 즉 비거주자들이 쓰는 것인데,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미국 내에선 많이 쓰이지 않고 비거주자들이 쓰죠.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원화도 비거주자들이 지금 얼마나 원화를 쓰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딱히 이게 지금 수요가 있는 곳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뭘 얻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원화 생태계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용 무기로 반드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비유하자면 구한말에 지금 흥선대원군 시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개화를 우리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어떻게 하면 원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서 다른 나라의 경제를 우리가 확장해서 가져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있는 전 국민들이 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써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화에 대한 가치를 매력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코인을 발행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능은 비슷한데 단순히 화폐만 차이다라고 놓고 보면 한국 걸 써야 될 필요성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정부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걸 산다고 해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샀을 경우는 조금 더 유리하게 혜택이 좀 더 있다든가 할인율이 있다든가, 다만 그 할인과 관련해서는 기업들한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 되겠죠. 즉 무리하지 않고도 서로 윈윈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미국의 SEC 의장이 어떤 분이 얘기하듯이 새로운 트레이딩과 관련되는 신기술로다가 금융에 혼란이 있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란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기술 발전을 역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처럼 우리도 이제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발전은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도 되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제는 후행적이어야 된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통화가 아닌 민간 기업인 테더입니다. 테더가 발행하는 USDT는 달러와 1대1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디파이 프로토콜의 기초통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표준입니다. 실제 혁신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면서 빠르게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가 아닌 어떤 글로벌하게 수요처가 어디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근데 장기적으로는 인프라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요. 블록체인이란 어떤 레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기차가 딱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AI 에이전트라든지, 그러니까 인터넷 위에서 우리가 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일 위에서 쓸 수 있는 기차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남의 기차를 빌려 타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프라 사용 비용을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원화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도입 여부의 문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따로 있었죠. 누가 그 화폐를 발행할 것인가?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 논쟁은 화폐의 안정성과 통제권, 그리고
신뢰의 방향을 가르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걸 누가 발행을 할 것이냐,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전파하는 형태일 것이냐, 민간 기업 중에 준비금이 있는 기업이 발행할 것이냐에 따라 문제는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현금을 쓰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계좌이체를 받는 것들은 모두 다 우리 금융 네트워크 안에서 관리 감독이 되고 있거든요. 금감원, 금융결제원, 금보원. 근데 만약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급여를 받고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땐 현재 관리 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결제거든요. 금융망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앙 정부가 하는 거와 민간이 하는 것은 극명하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중앙 정부가 훨씬 더 이롭겠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 쪽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글로벌 트렌드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민간 쪽이 훨씬 더 헤게모니를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3금융권 혹은 민간업체까지 제한을 두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러는 이미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전 세계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폐는 더 이상 지갑 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위에서, 코드 위에서 알고리즘 사이를 오갑니다. 중요한 것은 막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참여하고 누가 주도하느냐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은행 주도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과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이란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은 위에서 결정한 것이 하부로 내려와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라기보다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수요를 바텀업 방식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어떤 기회가 창출되고 사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걸 뭐 탈중앙 경제라고도 보통 우리 얘기하는 그런 개념인 것인데 민간 주도의 시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왔던 탑다운 방식의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 둘의 어느 중간점을 아주 현명하게 규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변화해야 될 때 안 바뀜이 없다고 하면 더 급속하게 낡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치라고 하면 국내에도 그런 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용처를 잘 찾아가면서 잘 쓰일 수 있게 또 한국이 지금 많이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K컬처라든지 K레거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하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여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들이 같이 교환되면서 사용될 수 있게 하면 그런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잘 갖추면서 투자자들,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달러는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달라진 건 어떻게 힘을 드러낼 것인가 그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힘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 자체를 흔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달러 패권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달러의 무기화, 그 부분은 상당히 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f people are using dollar stable coins around the world, then they're using dollars, okay? And it sounds like that will increase American power and increase the power of the dollar. But because stable coins can be used to evade sanctions, it's not in the U.S. interest. If the U.S. wants to have financial power, be able to use financial sanctions, this is the biggest advantage to me that the dollar dominance gives the United States. It gives us power to coerce and to punish adversaries and to threaten. So that's a big advantage that it gives the United States. Probably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one. But if stable coins become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that could very well undermine. 디지털 자산은
달러의 자리를 대신하기보다 달러가 가진 힘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통화는 균열과 통일의 역사인데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에서 100년 가까이 통일된 하나의 기축통화로서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갖고 있죠. 그런데 1900년 이후에 수많은 문헌들을 보면요. 100년 이상 한 국가가 패권이 지속된 적이 상당히 드뭅니다. 따라서 지금 한 100년 가까이 한 세기를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미국, 앞으로의 상당히 도전적인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Everyone knows Spider-Man's great adage,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right? America will have this power for a long time. It will be very bad if America uses that power irresponsibly. So, America, follow the Spider-Man adage. That's my main message. 3년 전에 4년 전에 우리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없었던 것처럼 10년 전에 20년 전에 비트코인이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변화는 미국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지만 여타 국가에서도 나타날 가능성도 늘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이후 세상은 하나의 화폐가 아닌 여러 자산이 디지털이라는 길 위에서 공존하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So looking toward the next decade, not in terms of just price, but in terms of role. How far can Bitcoin actually go, in your opinion? We're going to have crypto, we're going to have stablecoin run every industry. There's no question about it. I truly think the United States is leading the world in terms of the crypto revolution, and I will say, I think Korea is absolutely leading Asia in this digital transformation. It's absolutely happening. 달러를 대체할 자산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그 미래는 이미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